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우입니다. 오늘은 MBN 시사경제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저희와 친근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용하게 되는 SNS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SNS 스타가 되기도 하는데 또 잘못 활용하면 사회적 매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개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SNS를 잘 쓸 수 있을까? 오늘은 이 고민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배운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진행할 내외경제TV 이정현 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 기자입니다. 네, 먼저 배운철 대표님 양력을 이정현 기자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운철 대표님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승부하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요. 현재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더불어 모바일앱 어워드 심사위원으로서도 지금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배운철 대표님 양력을 먼저 이정현 기자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대표님께 직접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운철입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업들과 또 기관들의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자문하기도 하고 또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강의도 하고 또 조직의 그런 운영 인력들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운영 대행 업무들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렇게 마케팅과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트렌드와칭이라는 사이트를 또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소개 말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SNS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N 시사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을 저희 이정현 기자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정현 기자 어떤 거 준비하셨죠? 네, 현재 대표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활동들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가거나 모임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인데 제가 이제 학부 전공은 전산을 했었고요. 첫 직장은 데이콤이라는 곳에서 PC통신 천리안 서비스를 개발했던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도부터 이제 PC통신의 인터넷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연구소 활동들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의 서비스에 대한 유용함, 또 활용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99년부터 2000년 초반에 저희가 닷컴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할 때 제가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 일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의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도와주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을 쭉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이제 석사는 MBA에서 마케팅하고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쭉 진행을 해오던 과정에서 2009년도쯤에 미국에서 이제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SNS라는 용어들이 등장했을 때 제가 이제 온라인에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런 SNS가 앞으로 기업이나 이제 일반 생활들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009년 12월에 지금 회사를 만들고 또 기업들이 어떻게 SNS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문, 강의, 컨설팅 또 운영 대행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이런 기술과 또 모바일이나 이런 기술들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들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사례들을 분석하고 해왔던 과정이라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급되고 잘 활용하는데 좀 도움을 드렸었고요. 이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이 SNS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네, SNS의 서비스 특성 자체가 사람하고 연결되는 관계형 미디어이고요. 대부분 친구라든지 팔로우라는 형태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다른 서비스 우리가 정보나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만 올려가지고 블로그 글만 보고 가는데 여기는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약간 이제 댓글에서도 뭐 의견을 남기고 또 답글을 쓰고 또 거기에 서비스에 있는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대화형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전달을 하고 공유하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고 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그 활용법으로 중요한데 간혹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관계가 너무 많아지는 걸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또 사용하는데 불편해하거나 좀 이렇게 또 소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은지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관계와 의견 공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프닝에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NS 사용해서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은 SNS 자체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내가 이제 나이라든지 또 이제 뭐 학교라든지 또 지금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많아지면 사실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죠. 특히 한국은 그래도 좀 나라 전체가 사실 좀 안전한 편이라서 우리 아이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집에 대한 정보라든지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뭐 많이 노출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가족에 대한 정보나 자기의 집 위치 같은 부분들을 노출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여자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제 여자 대표님이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걸 이제 SNS에 올렸는데 네. 몇 주 후에 지났더니 이제 웬 이제 SNS 상에서 얼굴도 아직 못 뵌 분이 근처 커피숍에 왔다고 네. 만날 수 있냐고 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약간 스토킹이 돼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 가지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 사진을 많이 올리시고 뭐 학교나 또는 유치원 같은 데 이제 방문해서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사실 조금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괴라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정보를 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고 네.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SNS였는데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또 나에게 범죄 수단이 활용으로 돼서 나한테 좀 피해가 올 수 있겠다라는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여러 강연 같은 걸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 근데 저희도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SNS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은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직장인이 활용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뭐 보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업의 페이지나 또는 뉴스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 방문해서 정보를 많이 이제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사이트라든지 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활동들을 쉽게 뉴스 피드에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자기 업무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커리어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거기도 마찬가지 자기 정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과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그쪽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보게 되면 자기가 이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직장인들은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잘 다니기 위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좀 다른 일을 하거나 커리어를 좀 조정할 경우에도 그런 정보들을 얻고 인맥들을 연결할 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주변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인맥들을 또 혹시 지금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직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개인이라는 이런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아봤고요. 그러면 기업 전체로 봤을 때 기업이라는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SNS 마케팅이 이제 계속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과가 나냐 안 나냐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이나 다른 이제 해외 같은 사례들을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SNS의 계정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활동도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기업이 사업적인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SNS 마케팅에서 기업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이 직접 소비자나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상업적이다라는 느낌 때문에 정보 수용성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자기가 잘 아는 친구나 자기가 믿을만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해 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되게 높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기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뭐 스마트폰 교체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전자기기 살 때 잘 아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꼼꼼한 친구들. 네. 네. 추천하면 거의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업은 다 자기 제품이 좋고 자기 서비스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형태를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제 영향력자를 통한 정보 전달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이론, 미디어적인 이론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SNS는 우리 서비스와 제품에 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친구들한테 쉽게 바이럴 시키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마케팅에 활용할 때는 사실 조금만 관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기존의 전통 미디어를 활용했던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또 더 광범위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이 소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진행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강의인지 설명해 주세요. SNS가 상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제 기능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예전에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포털 서비스에서 키워드를 써서 정보를 찾고 그냥 그 정보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끝나던 상태에서 이제는 그러한 정보들을 사용했던 사람들, 우리가 쇼핑몰에서는 구매 후기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보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서 전달했을 경우에 훨씬 더 이해하거나 동의하거나 자기 입장을 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SNS 미디어의 어떤 특성들, 그러면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각 채널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기능들이 계속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럼 그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좀 더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사례들을 이렇게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좋고 어떤 부분들은 또 좀 어렵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걸 해결 잘 못할 때 자문이나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소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SNS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페이스북이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거의 이제 2천만 이상 정도의 가입자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독특하게 카카오나 네. 카카오 스토리라는 형태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만의 어떤 SNS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대, 20대 중심으로 사진으로 하는 사진을 많이 공유하는 인스타그램이 또 해외에서도 잘 됐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가입자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전에는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네. 이제 또 사진, 패션, 뷰티 쪽에서 그 좋은 이미지들을 골라서 네. 상업적인 부분과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때문에 사실 조금 빠진 형태고요. 최근에는 이제 동영상 서비스가 강조되면서 네. 유튜브가 다시 트래픽이 많아지고 있고 페이스북은 이제 라이브 네. 방송을 하는 부분들로 네.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또 좀 네. 성장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SNS를 활용했을 때 성공하거나 또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특정한 기업이나 뭐 기관을 거론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기업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 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그 서비스를 이제 알리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있어요 하는 것보다 그 서비스를 SNS 담당자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페북상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뭐 눌러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그런 형태가 대단히 많이 공유가 됐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SNS가 조금 활성화될 때 초반에는 이제 지하철 퀵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손글씨로 이제 좋아요 몇 번 넘으면 회사에서 휴가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이제 올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로 2013년 초반인데 뭐 제가 확인한 걸로는 75만 좋아요를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SNS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800만 정도 될 때니까 10명 중 1명이 사실은 좋아요를 눌렀던 대단히 성공의 네, 사례고, 성공적 사례. 지금도 이제 그런 바이럴 형태를 많이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 때마다 SNS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뭐 참여할 부분들이 있을 때 네.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요즘 이제 기업 쪽에서는 뭐 갑질 논란 이런 키워드가 있긴 한데, 인간적이고 이제 소탈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사진이나 현장들이 네. 많이 바이럴 되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부분들도 네. 정치권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먼저 가장 성공한 사례들, 긍정적으로 잘 활용되는 사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실패 사례들은 별로 없는 건가요? SNS의 특성 중에 이제 네. 아까 제가 관계형 미디어 그리고 대화형 미디어라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통제 불가능한 미디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그 개인의 의견을 통제하거나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그런 통제 불가능한 미디어다 보니까 불만이 있거나 어떤 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사실을 폭로하는 폭로성 미디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내에서 불합리하거나 또 이제 부당한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신고하고 고발하는 형태의 미디어가 되어서, 예전에 이제 그 뭐 이제 유업 그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서 네. 뭐 상당히 뭐 기업의 매출에 타격을 받고, 또 지금 이제 몇몇 최근의 기업들의 이제 오너들이나 회장님들이 네.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을 때 네. 그걸 신고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개됐을 때 SNS에 빠르게 퍼져가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도 그만큼 좋지만, 기업의 잘못된 소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사실은 네. 더 빠르게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 관리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또 과제로 또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양면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좋은 소식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안 좋은 소식은 더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뭐 일단 기본 행실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NS를 활용하기 전에 앞서서 그런 기본 행실이라던가 윤리 같은 거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SNS 마케팅을 좀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SNS가 대화형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블로그나 포털에서 보도형 기사처럼 정리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정보를 모바일에서 보면서 화면을 이렇게 쓸어 넘기듯이 보니까 네. 어떤 정보를 주목하는 데 대해 아주 짧은 시간에 눈길을 끌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SNS에 적합한 이제 글쓰기 방법들이 조금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일단은 글이 길게 되면 대부분 읽다가 이제 저장을 해두거나 나중에 읽어야지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SNS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글의 양이 좀 짧은 편이고요.
글의 양이 짧은데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제목처럼 첫 줄이라든지 눈길을 끄는 형태의 카피들을 쓰는 게 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 개인이 역량이 좀 다르겠지만 카피라이팅 같은 형태를 네. 좀 그 연습을 하거나 네. 짧은 글을 맛깔나게 쓰는 부분들이 좀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유행하는 유행어라든지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라든지 네. 또 이제 뭐 젊은 층들이 쓰는 신조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썼을 때 네. 왠지 동질감도 느끼고 이런 단어는 뭐지 하고 눈길을 끌기 네.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표현이나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들은 눈길을 끌기 어려워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기업에서는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이제 벤치마킹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제 타 사례들이 반응이 좋은 사례들을 좀 보면서 서로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눈길을 먼저 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조어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드라마 관련된 대사들 그런 것도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정현 기자 또 어떤 질문 준비하셨죠? 네, 최근에 이 SNS를 통해서요,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또 봤거든요. 이 퍼스널 브랜딩이 뭔가요? 이 SNS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알려줄 때 기업은 마케팅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었던 싸이월드처럼 자기의 그냥 일상을 그냥 기록해두는 뭐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주 친한 친구들만 교환하잖아요. 근데 SNS는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관계형 매체이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또 다른 전문가거나 또는 거기에 뭐 인사 담당자거나 아니면 임원이거나 했는데 자기가 있는 속한 분야에 어떤 누군가가 의견을 잘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한다라고 하면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전문가인지 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드러나도록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게 각 개인의 브랜딩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때에도 또는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던 직장을 이직하는 문제에서도 내가 어디 찾아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발탁되거나 발견되는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 없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일상에 그냥 의미 없는 로고들만 남기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이제 자기 관심 있는 정보들을 주로 많이 공유하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다면 퍼스널 브랜딩 채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앵커로서 또 기자로서 나와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방송 이제 다시 보기도 좀 보고 했는데 지금 방송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풀로 방송을 다 보는 분들이 사실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보긴 하겠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가 요즘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했던 독특한 장면이나 멘트들만 좀 모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또 우리 내외경제 TV의 공식 채널 중에서도 뭐 NG컷 같은 걸 좀 만들거나 뭐 인트로 부분을 만들거나 해서 좀 재미난 요소들을 만들어내면 그냥 정상 프로그램보다는 사실 바이럴이 훨씬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요약한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고편, 예고 영상들 이렇게 트레일러들이 보면서 영화 재밌겠다고 전체 보러 가는 것처럼 조금 그런 편집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올려주면 이런 프로그램들에 우리 이제 기자님이 이제 방송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브랜드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브랜드 노출이라는 측면이 자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되게 익숙해지고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SNS가 상당히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그 대표님도 직접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전문가시니까 하셔야겠죠.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2009년에 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러는데 네. 제가 SNS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올린 글이나 뉴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더라고요. 네. 트위터 때는 우리 이회수 작가님이 네. 거의 뭐 트위터 대통령이라는 네, 그렇죠. 얘기까지 들으면서 네. 하시고 또 트위터에서 글을 쓰시고 그 글에 대한 반응을 모아서 또 아블류시블류라고 하는 책도 모아서 내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웹소설에도 도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쭉 지켜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새로운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국내나 해외 중요한 뉴스를 네. 큐레이션해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뀝니다. 라는 것들을 SNS에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뉴스를 안 봐도 네. 그분이 제공해주는 뉴스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게 국내나 해외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과 관련해서 네. 중요한 소식들이 있을 때 제가 큐레이션해서 공유하고 제 의견을 함께 전달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뉴스를 제가 이제 한 30개 정도로 보더라도 다 중요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로 골라서 이제 아침 시간에 보내고 있고요. 네. 이게 미디어적인 특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환경에 맞을 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네. 보통 8시, 9시 요 사이에 정보를 공유했을 때 네. 가장 정보 소비가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찍 일어나서 해외, 국내 뉴스들을 좀 살펴보고 큐레이션을 하고 네. 그걸 이제 8시, 9시 사이에 쭉 이제 제 타임라인에 공유를 하는 방법들을 네. 쓰고 있는데 뭐 다들 이제 뭐 많이 봐주시고 또 의견도 남겨주시고 네. 또 잘 보고 있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아침 출근 시간에 하시려면 엄청 부지런하게 하셔야겠네요. 해외 뉴스까지 또 다 섭렵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 뉴스를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큐레이션 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마케터들이나 기획자들이 이런 리서치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량이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쓰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의 기업 소식들을 네. 꾸준하게 받아보고 있고요. 그걸 받아볼 때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키워드를 제가 걸어 놓으면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뉴스가 있을 때 저한테 찾아오도록 하는 도구들을 사용하고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제목을 보고 이제 골라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기사를 잠깐 훑어보고요. 네. 그 중에서 이거는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하면 포켓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일단 저장을 해두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볼만한 기사들을 먼저 빠르게 추려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추려놓은 기사들을 다시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고 그 중에서 특정한 그 수치라든지 서비스가 바뀌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그 부분 위주로 이제 골라서 뭐 지난 분기에는 매출이 얼마가 올랐답니다. 뭐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답니다. 네. 언제 서비스를 런칭한답니다. 라는 요약을 된 내용을 붙여서 네. 정보를 제공하면 네. 많이 좋아하고요. 또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모아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트렌드 와칭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기사로 발행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표님도 직접 하고 계시고 또 소설이나 글로 자신의 이 퍼스널 블랜딩이라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또 라이브 방송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럼 라이브 방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강의와 컨설팅 할 때는 네.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이제 아마 카메라 라이브 세대가 아닌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성향이 네. 이제 그냥 방송 카메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교육생들하고 또는 학생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좋아해서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얘기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일방적인 그 촬영하는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성향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적응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인데 대신 이제 제가 안 나오고 대신 어떤 특정한 사안을 브리핑하는 영상들을 좀 만들어 볼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 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본인이 화면에 나오는 거가 되게 자연스럽고 또 화면에 나올 때 더 이렇게 액티브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한테는 제가 좀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뭐 장비도 지원하고 뭐 아이디어도 주고 네. 하는데 저는 조금 자제하고 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조언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들어봤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느냐도 중요한데 또 어떤 채널을 활용할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특성별로 어떤 소식은 어떤 채널을 활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앞서 콘텐츠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콘텐츠의 가장 기본은 글이고요. 이제 글로 쓰는 부분들인데 이제 글을 쓰는 것과 또 어떤 사람들은 글보다는 사진을 감각적으로 잘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사진을 찍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라이브 방송 포함해서 영상을 잘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영상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 채널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와 웹을 합쳐놓은 미디어 웹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미디어 웹의 기사 형태를 잘 정리하시는 것은 되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와 같은 서비스를 좀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상 찍는 것들을 좋아하고 영상 부분을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도 있고 제일 그래도 뭐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건 유튜브니까 유튜브 같은 채널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올리게 되면 이제 그 각 채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관계도 맺고 또 그렇게 관계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만든 콘텐츠에 인정받으면 점점 전문가가 되니까 퍼스널 브랜딩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 또 트위터나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붐이 일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귀찮아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SNS가 시간 낭비 서비스의 약자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SNS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관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SNS 피로 증후군 또 피로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자기가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SNS를 자기가 분명한 목적성이라고 해야 되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이 활동하고 시간 쓰는 것만에 비해서 뭔가 자기한테 얻어지는 게 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SNS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개인화된 서비스처럼 이용하시면 금방 하시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요. 대신 제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걸 잘 알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자기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함으로써 자기가 전문 능력을 공유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사업의 기회나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대단히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피곤하다 또 아니면 이제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냥 이걸 이제 약간 재미 위주의 내용으로만 쓰셨는데 그걸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시면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잘 드러내고 인식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하면 상당히 이제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과 비즈니스 쪽으로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아까도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직접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던 사례들 중에 어떤 사례들이 있을지 형 한 2개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SNS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품 홍보나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맡아서 진행했던 한 프로젝트의 기업이 좀 이렇게 대대는 예민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네. 하는 부분들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SNS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좀 줄이고 네. 또 이제 잘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그때 대단히 이제 그 예민하게 네. 저희가 자문해주고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기업에 대한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많이 줄어들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위기 관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알리는 걸 너무 하다 보면 네. 그게 부정적인 이슈가 생기고 그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상태, 정보를 다루는 이 이면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즉흥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뭐 저희가 잘 다뤄가지고 고객사의 만족이 좋았던 적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핀테크 영역에 P2P 금융과 P2P 대출이라는 서비스가 네.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국내는 이제 기부형이나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조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좀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나도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인 P2P 대출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P2P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사실 정보가 사실 아주 제한적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 했던 기업은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투자자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고 온 오프라인이 통합되면서 투자자한테 만족도를 높이고 되게 그러한 전략들을 꾸준하게 사실은 이제 정석적으로 많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네. 뭐 사실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또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상당히 좋은 서비스로 성장한 것을 가까이서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경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도 어쨌거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기존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뭐 TV CF라던가 아니면 지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언론사들이 많은 채널들, 많은 이제 시청자들을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SNS라는 거는 만약에 신생 기업이라면 처음 이제 만들어서 친구를 쌓은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럼 그 친구들을 직접 쌓는 것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인맥을 넓히는 것까지? 네, 이제 기업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만들고 네. 그 페이지에서 좋아요라고 하는 팬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숫자를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한데 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아닙니다. 아, 그럼, 왜냐하면 네. 어떤 특정한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동의가 되고 네.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그걸 공유하고 그 공유된 콘텐츠가 좋아요에 관계없이 네트워크 효과로 네.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잘 만드는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되게 재미있다. 그리고 나한테 유용하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 되게 신박하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가끔은 이제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데 숫자는 이런 콘텐츠와 관계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결과적인 것이지 뭐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시는 기업들이 네. 뭘 하겠다라는 것은 뭐 서로 알긴 한데 목표를 우리 페이지 좋아요가 뭐 몇십만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잡을 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네. 몇십만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어떤 콘텐츠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를 사실은 더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네. 해서 그쪽에서 그런 전략들을 숫자 중심에서 다시 콘텐츠와 이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로 뭐 조정해서 네. 또 성과를 잘 냈던 경우가 있어서 네. 그 숫자는 관계로 만들어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너무 부각시켜서 네.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하거나 아니면 효율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굳이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고 네. 그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내가 100만을 가지고 팬을 가지고 있다 해서 100만한테 노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100만이 우리랑 관계를 1차 연결돼 있는 상태라는 건데 사실은 10,000명 정도든 1,000명 정도든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했는데 못 봤던 사람들이 이 콘텐츠 정말 재밌는데 이 내용 괜찮다라고 해서 또 공유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가고요. 우리 온라인 신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보면 온라인 신문사, 우리 잘 아는 신문사에 가봐도 기사에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신생 미디어 같은 경우에 가보면 사실 의외로 좋아요나 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SNS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좀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오는 거라서 관계지향적으로 또 콘텐츠를 어떻게 더 SNS에 적합한 콘텐츠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SNS에 맞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이제 좋아요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그 부분이 일단 1차적인데 그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떤 정보를 봤는데 그걸 공유한다는 것은 내 타임라인에 그걸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나의 명성, 나의 어떤 그 존재감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보여야지 이걸 올렸을 때 내가 뭔가 피해를 보거나 야, 뭐 이런 걸 올리지? 이런 식의 네거티브한 반응을 받을 것 같으면 절대 공유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컨텐츠 전략 중에서는 공유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 공유할 만한 컨텐츠라는 게 타겟팅이 되겠죠. 성별, 연령별, 또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별로 좋아할 만한 컨텐츠. 그리고 그걸 자기 타임라인에 가져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은, 오히려 야, 이런 정보 공유해줘서 좋다라고 할 만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걸 했을 때 아까 보도자료처럼 돼 있는 거를 보면 아, 얘가 이쪽 기업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걸 보냈나, 이걸 갑자기 왜 보냈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낼 때 기업은 이걸 가져가는 사람들,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또는 또 예쁘게 또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네. 그렇다면은 이미 이 SNS라는 게 저는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보가 이미 너무 넘치고 정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각자만의 페이지를 가지고 홍보 활동이라던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레드오션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좀 탈피를 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가 과잉이죠. 네. 정보가 과잉이고, 근데 정보 자체 양으로 따지면 과잉인데 사실 정보가 소비되는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정보는 특정한 정보가 편향돼서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편향되는 부분들의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가 뉴스피드라고 하는 것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사람들이 오래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가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들이 위주로 또 많이 제공이 되고 아, 이 사람은 여행 관련되는 정보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여행 관련 정보를 많이 보면 그 사람한테는 여행에 조금 맞춤형이 되는 정보를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여행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는데 시사라든지 경제라든지 또 국제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종이신문을 볼 때에는 여러 면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개인 맞춤형이 되면서 부작용은 뭐냐면 특정한 정보에 편향된다라는 이걸 이제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 버블이라고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필터링이 돼가지고 그 필터링된 정보만 강화되는 효과에 좀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자기가 동의하는 정보만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자기와 맞지 않는 정보는
걸러내고 네. 그 정보가 맞든 틀리든 이건 내 생각과 비슷해. 그러면 그걸 공유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경우가 내용이 가짜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랑 거의 비슷해. 그럼 정보와 사실의 정확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확증 편향되는 그런 또 부작용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지금 신문방송학 박사 과정에서 미디어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SNS 특성과 전통 미디어의 차이점 그리고 또 원래 미디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들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내외경제TV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SNS를 통해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각 기업이나 내외경제TV도 똑같은 고민을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SNS는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도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네. 호기심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링크 같은 걸 줘서 더 많은 정보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보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웹사이트나 쇼핑몰로 가버리면 사람들은 눌렀더니 이 상업적인 걸로 가네. 그러니까 상업적이라고 느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블로그나 미디어 웹 형태의 정보 채널로 떨구죠. 그러니까 짧은 정보를 줘서 관심을 끈 다음에 정보량이 충분히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읽고 자기가 동의가 되고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연결된 웹사이트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뉴스를 많이 하니까 이 중간 단계가 조금 빠지기도 한데 네. 첫 번째 그래서 접속을 했더니 대부분 모바일로 접속하잖아요. 네. 근데 모바일로 볼 때 그 모바일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모바일로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소비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나 미디어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그걸 한 다음에는 우리 컨텐츠의 아까 얘기했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채널을 메인 채널로 하고 어떤 채널을 보조 채널로 할 것이냐. 네. 기사에도 이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사진만 보게 되는 뭐 신문에 보면 이제 포토 갤러리라는 조금 같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서비스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처럼 영상이 나오는 부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저는 이제 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볼 때 풀로 보기 어렵거든요. 네. 50분을 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걸 이제 한 세 토막 정도로 나눠서 한 15분 안쪽으로 전으로 네. 뭐 좀 짧게 만들어서 1편 보고 관심 있으면 2편 보고 3편 보는 형태로 나누는 게 네. 전체 소비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조금 이제 적용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내외경제TV를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활동 계획과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활동 계획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SNS를 한 7년,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디어적인 특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신문방송학에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전통 미디어와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연구해서 좀 좋은 방향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고 뭐 기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성과가 나는 부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개인과 또 팀원들의 개인 역량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각 개인의 개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건 브랜딩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SNS와 또는 이제 모바일 앱을 잘 활용해서 개인 생산성 또는 개인 업무 역량을 높이는 쪽에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방법론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 과정으로 SNS 마케팅뿐만 아니라 개인 생산성 향상, 개인 역량 강화의 프로그램들을 지금 강의 과정으로 만들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을 마치면 내년부터는 이제 기관이나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미디어 전략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전망하거나 잡아가는 부분들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NS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좋아 또 뭐 싫어 아니면 활용하니까 재미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가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선입견이나 약간 이제 편견 같은 게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 인터넷 등장한 다음에 처음에 쓰던 사람들이 지금 훨씬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처음에 저게 나는 통화하고 문자만 보내면 돼 하셨던 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쓰면서 생활 방식이나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나 일을 처리해가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SNS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고 그걸 잘 활용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넓히고 정보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많은 정보들 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역량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S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SNS를 통한 마케팅과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대표님께서 저희 2명의 기자와 앵커 그리고 내일경제TV를 위한 또 마케팅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궁금한 이야기들과 더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